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미래 입시 디자인하다 미술학원 원장 선원쌤입니다. 오늘 얘기할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과기대의 입시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에서 3명, 금속에서 2명 정도 신설로 모집하고요. 도예학과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학종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실기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줄었겠죠. 그래서 산디과는 14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시디과는 15명에서 10명, 금속은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도예학과만 13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이 는 한 명의 인원은 학종 전형에서 한 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과학기술대학교는 수시에서 실기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모집해요. 다단계 전형이 뭐냐면 1차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뽑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가지고 2차로 실기를 보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단계 전형인 이 1차에서 정원의 10배수를 모집하던 과기대가 모집 정원을 줄였다는 거는 1차에서의 인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디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이었는데 그러면 10배수였기 때문에 이게 150명이 되거든요. 원래는 150명이었는데 10명으로 감소했다는 거는 올해는 100명밖에 통과를 못한다. 1단계에서. 즉 실기를 볼 수 있는 인원이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변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디과는 20명이 줄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CD에서 50명, 금속에서 20명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90명이 줄었어요. 실기를 볼 수 있었던 인원이. 그리고 도예학과에서는 10명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토탈 80명이 준 거예요.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변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에서도 입시 변화가 좀 있는데 비실기 모집 인원이 산디과는 2명에서 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실기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다. 시디과는 2명에서 5명이나 증가했다. 산디과는 2명에서 1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대신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수학을 봅니다. 대부분 미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수학을 많이들 포기하죠. 포기하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수학을 준비 안 했던 학생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변화고, 고1이나 2 학생들은 비실기를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수학을 준비를 하시는 게 고3이 됐을 때 대학교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수학을 되도록이면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비실기 모집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또 역으로 실기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겠죠? 정시에서. 그래서 산디과는 34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어요. 시디과는 33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고요. 과기대는 정시에서도 다단계 전형을 씁니다. 수능에서의 성적을 가지고 정원에 4배수만 남기고 뒤에는 실기를 못 보거든요. 조금 다행인 거는 4대1을 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감소를 했어도 크게 1차에서 잘리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건 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감소했다는 거는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줄었다. 그거는 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점수 반영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가산제도였는데 감산제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큰 의미를 갖진 않지만 어쨌든 바뀜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좀 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그 학교의 수능 계산식을 알기 전에 반영지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산디과인 비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을 본다고 했죠. 국수탐 다 표준점수 보고요. 반영 비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국어와 탐구는 표준점수를 보는데 국어는 40%, 탐구는 반영 비율이 35%예요. 영어는 대학 환산 점수로 25%, 한국사는 감산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이제 수능 계산식을 보면 전체 계산식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국어, 영어, 탐구별로 따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게 이 최종적인 1단계 기준으로 이게 최종적인 점수 1000점 만점이라서 1000을 곱하거든요. 근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사가 가산제도여서 이게 95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1000이 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올해는 이렇게 변화될 걸 생각해서 1000으로 해놓은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계산식은 이런데 국어의 취득점수, 이거는 아까 반영지표가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표준점수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국어 영역의 최고 표점, 작년 같은 경우에 140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140점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이 40%니까 0.4를 곱하고요. 영어는 이 등급별 점수, 이 과기되는 등급별 점수를 이렇게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거든요. 거기서 135라는 거는 1등급이 135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반영 비율은 25%이기 때문에 0.25를 곱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영어의 점수가 나오게 돼요. 자, 오늘 이 과기대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탐구 계산식입니다. 이 탐구 계산식이 대부분 상위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탐구는 아니면은 아예 그냥 100분위를 보는데, 과기대가 좀 특이하게도 탐구의 표준 점수를 보면서 탐구 영역의 최고 표점으로 나누거든요. 이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자세하게 보시고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 정말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계산식을 잘 보셨으면, 이 과기대 탐구 계산식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떤 현상을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작년에 탐구 영역에서 조금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어떤 경우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의 최고 표점이 65점이었어요. 그리고 1등급 컷 구간은 63이었는데 이 1등급 구간의 학생들이 1, 2등급 합쳐서 원래는 1등급은 4%, 2등급은 7% 해서 이게 둘이 합쳐서 11%거든요. 근데 이 11%의 학생들이 1등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12.23%였거든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11%를 넘어서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2등급이 사라집니다. 2등급 구간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60점, 표준점수 60점을 받은 학생은 100분위가 76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단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윤리와 사상도 좀 비슷합니다. 1등급 최고점도 62점이었고 컷도 62점이었어요. 그래서 62점. 근데 바로 60점,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이 60점을 받은 학생들은, 이 62점을 받은 학생들이 무려 14.88%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11%를 넘었죠. 넘어서 3등급의 학생은 78%가 100분위가 나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 요 현상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경제를 한번 보면, 표준 점수에서의 최고점은 72점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100이 떴고요. 난이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수치로 학생들이 이제 배분이 됐죠. 1등급 컷 구간은 68점, 표준 점수 68점, 비율은 4% 정도 되죠. 다음에 2등급은 64점, 비율은 8% 정도 됐고, 해서 되게 정상적인 비율로 애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점수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탐구 세 과목을 보여준 이유는 극단적인 상황의 세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렸고, 이걸 가지고 뭘 비교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을 본 학생과 경제를 본 학생의 두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경제를 본 학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죠. 누가 봐도 경제는 1등급 나왔고 100분위도 96이에요. 하물며 표준 점수도 높아요. 그러면 윤리와 사상을 본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수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 등급과 이 100분위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과기대 탐구 반영식이 어떻게 되냐, 본인이 받은 표준 점수에서 최고 표점을 나누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됩니다. 윤리와 사상은 60점, 본인이 받은 60점에서 최고 표점이 62점이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0.96774가 나옵니다. 과기대는 소수점 6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자리까지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 68점, 이 학생은 68점을 받았죠. 1등급 컷 구간에 68점을 받았는데 최고점이 72점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0.94444가 나옵니다. 지금 등급은 윤사를 본 학생이 낮고 100분위도 낮지만 과기대식으로 탐구를 계산했을 때 윤사를 본 학생이 월등히 높죠. 월등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높단 말이에요. 경제 1등급을 받고 100분위 96을 받은 학생보다 3등급 받은 학생이 점수가 더 높아.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핵심입니다. 표준 점수를 최고 표점으로 나누는 학교, 탐구를. 그래서 비록 100분위에서는 밀렸지만 과기대에서는 이게 보정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이는 점수, 수능을 보면 나오는 그 100분위 표준 점수만 보고 많이들 좌절도 하고 갑자기 이제 회의감도 들고 할 텐데, 학교들의 반영 지표와 계산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은 점수보다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수능을 보고 나서 막 죽을 상이, 막 망쳤대, 윤사 보고 망쳤대, 막 이러면
부모님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자녀가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입시 상담을 오시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요. 과기대는 좀 다르다. 그러면 갑자기 서로가 행복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오고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잘 몰라서 무지해서 오는 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보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한국사 등급별 점수가 좀 바뀌었다고 했죠. 한국사가 이 가산제도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3등급까지 5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차등 지급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3등급까지 0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마이너스 점수를 차등으로 지급한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산일 때 제가 인위적으로 이런 점수를 한번 적어보고 작년 계산식, 작년에는 950점을 곱한 다음에 한국사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감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점수에서 곱하기 1000을 하고 한국사를 더하면 934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생긴다. 감산일 때랑 가산일 때랑 좀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가 최종적으로. 자, 보시면 과기대 반영 지표는 표준점수였다. 그래서 국어 표준점수 보시고요. 윤리와 사상, 세계사 이렇게 해서 표준점수 60점이 나온 학생, A라는 학생이요.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 한국사 3등급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예시를 들어서 보면 본인이 받은 표준점수에 작년에 국어의 최대 표점은 140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반영 비율을 곱하면 나오는 점수예요. 소수점 6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 다음에 영어 2등급은 130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130점에 최고 점수 135점을 나누고 반영 비율 0.25를 곱하면 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탐구는 각각 본인이 받은 60점에 최대 표점이 62점이었어요. 62점을 나누면 이 점수가 나오고요. 세계사는 60점에 최대 표점 65점을 나누면 이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수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반영 비율을 곱하시면 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3등급까지 감산이 빵점이기 때문에 0점을 해주면 이제 요 세 개의 점수를 더합니다. 각각 다 더하고 총점 1000점을 곱한 다음에 한국사 하면 928.77이 나오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못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뭐 컨설팅을 못 받거나 하는 학생들은 과기대 점수 계산식을 잘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 입학처에 점수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기대 입학처에 들어가서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정보를 좀 제공했다고 오늘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만 하고요. 좀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